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택시 운행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던 경험과 그때 경찰의 어이없었던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죠. 저도 명절을 좀 세고 구독자가 좀 모여서 이제는 양보다 질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여러가지 컨텐츠랑 편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이 많이 늦어졌어요. 네, 이제 좀 쉴 만큼 쉬었고 영상은 다시 주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취객 손님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3,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하루에 최소 1명 정도 누군가는 운전 중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내가 그런 일을 겪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역시 직접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그 심각성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기사님 등치를 보면 누가 때려요? 아니면 이렇게 젊은 분을 때리시는 분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객 손님을 대할 때 기본 자세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술에 취한 손님을 만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취객 손님 중에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을 조금 막 하시거나 예의 없게 구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봤자 저만 피곤하고 다음날 상대편은 기억도 못할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굳이 대응을 안 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개가 나를 보고 짖으면 거기다 화가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취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날도 평소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택시에 태웠어요. 근데 출발하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만취 상태더라고요. 그 기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손님들 중에 좀 쎄한 느낌이 드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분이 타셨을 때도 저도 조금 이렇게 쎄함을 느꼈는데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별일 없겠지 하고서 그냥 가게 됐거든요. 목적지까지 대충 20분 정도 운행을 했고 목적지까지 이제 500m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계속 자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불쑥 일어나더니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막 어디로 쳐돌아가냐 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침착하게 손님 이제 집 앞에 거의 다 왔으니까요 금방 내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닥쳐 이 그러면서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때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상태라 뭐 피할 방법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진짜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더라고요. 당연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거든요. 사건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형사 배정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시간 조율을 한 게 새벽 2시에 제가 방문을 하기로 해서 새벽 2시에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경찰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뭐 밤근무가 힘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본 영상을 어쨌든 보여드렸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더니 너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님들 중에 폭행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택시의 블랙박스는 내부가 약간 대각선에서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피하는 각도나 상대편이 주먹이 날라오는 각도에 따라서
빗 맞은 것처럼 혹은 피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영상은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촬영 방향과 현재 위치,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걸 보더니 저한테 이게 맞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영상에서 폭행 장면이 나오는데도 이게 폭행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한테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뿐만이 아니고 운전자를 위협이나 폭행을 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설명을 해줬죠. 아마 경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해주기가 귀찮았던 것 같은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경찰, 소방, 군인, 우리나라에 무조건 꼭 필요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군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욕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였냐면요, 얼마 전에 무고죄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동탄경찰서였어요. 만약에 이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해줬다면 저는 아마 저를 때린 가해자보다 이 경찰 민원에 더 힘을 썼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경찰의 태도가 가해자보다 더 화가 났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운전할 때 불안감이 늘어났는데 사건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안전벨트를 못 맸어요. 뒤에서 또 누가 때릴까봐 신경도 좀 곤두서 있고 취객 손님이 타면 자연스럽게 계속 거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취객 손님이 타면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밤 11시 이후에는 길에서 손님을 절대 안 태워요. 무조건 콜 손님이나 역에서 타는 손님만 태우거든요. 물론 콜 손님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택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건 길에서 태운 손님들이 많이 나거든요. 아마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폭행 사건이나 이유 없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객 손님을 피하는 이유, 그리고 술 드신 분들한테 기사님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방어 기제처럼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폭행을 당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셔야 돼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신과라는 게 예전처럼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안 좋은 일이나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을 겪으면 그거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을 하거든요. 나중에 원만한 합의나 아니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형사 배정을 받거나 검찰 배정이 됐을 때 그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잘 몰라서 대응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상 보신 분들 중에 그런 일을 겪으시게 된다면 무조건 병원이랑 정신과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돼요. 택시 운전하다 보면 낮이나 밤이나 한 번쯤은 꼭 취객 손님을 만나게 돼요. 낮에 일한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나마 술 문화가 바뀌면서 취객 손님이 요즘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저를 만약에 때렸다고 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서 때리시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사님들은 손님을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절대로 기사님이 손님을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택시를 하면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이렇게 폭행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내용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